네, 2022년도 리트를 풀어볼 건데, 어, 사실 이제 리트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전부 다 읽고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약간 좀 센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원래는 좀 한 20분 정도로 해서 이제 길게 길게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도 문제를 푸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원래 이제 좀 자세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 말고 이 부분을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먼저 빨리 문제 풀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하는 대로 번호를 붙이고 총 6문단이 있네요. 6문단이 있고 이 6문단에 따라서 보는 건데 일단은 윗글의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9번은 넘어가고 20번부터 전 먼저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배에 대한 기억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각 문단마다 주로 주요 이제 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놓은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유와 지배의 분리라는 개념은 했지만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이해 상충을 내포한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법을 좀 전공하지 않으셨거나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상법에 나와 있는 그런 신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여러 가지 이제 상충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게 대의민주주의와 관련된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이제 소유와 지배의 분리,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뜻과 다르게 행동해도 되잖아요. 이게 국민의 뜻과 일치하는 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의민주주의 개념을 좀 알고 계신다면 좀 이 글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소유 분산을 하게 된다면 약해지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배라는 게, 이건 이제 형광펜으로 그어드릴게요. 지배가 사업체에 대한 권력을 갖는 기능.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글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 우리가 소유라는 게 사업체에 대한 이익을 갖는 행위. 그렇죠? 내 돈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이제 남의 돈을 함께해서 할 건지 이런 건데, 그리고 3번이 사업체에 대한 행위를 하는 기능, 즉 어떻게 경영할 건지 운영할 건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걸 보시면 지배에 대한 기억의 생각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공공회사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 수행되는 기능이다라고 했는데, 이건 바로 1번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게, 이거는 경영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 그 해설서가 없어가지고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 지배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권력을 갖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는 기능. 수행이 뭐죠?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이제 경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2, 3, 4, 5가 이제 힌트가 되는 게 맞는데, 잘 모르겠으면 준공공회사라는 걸 빨리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도 이제 형광펜을 그을게요. 자, 생산 도구는 전통적인 사유재산으로서 의미를 잃게 되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권리는 소유와 지배가 분리된 현대회사를 준공공회사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괄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목차가 있는데, 목차 파트가 있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1, 2문단을 조금 읽어 보게 된다면, 즉 이제 소유자가 1과 2를 수행하고 고용된 경영자들이 3을 수행하는 방식. 즉 이제 1과 2가 뭐죠? 1이 이제 소유고 지배죠.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가 하고 실제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회계사나 변호사를 시키겠다. 3번이 그렇다 보시면 돼요. 경영 같은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 제도를 두고 대신에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 뜻이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즉 이제 사업체에 대한 권력을 갖는 기능, 즉 주주로 인해 가지고 구별이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제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제가 이제 빨리 자세하게 풀어놓은 방법도 따로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 휴대폰이 이제 7분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빨리 풀어볼게요. 그리고 금융개혁에 초점을 맞춘 1차 뉴딜이 있고 2차 뉴딜이 있는데, 이 문단 같은 경우에도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파트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별로 안 어렵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다 지문에 나와 있어요. 지문에 다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6문단을 보면 1차에서는 이제 회사의 공동체 보시면 신의무의 대상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이 때문에 회사가 주주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흔히 오해되는데 실제로 회사법 내에서와 그리고 회사법 영역에서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회사법 바깥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비활동적 재산권이 자리를 양보하도록 할 수 있는 아까 비활동적 재산권이 뭐였었죠? 이게 주식과 관련된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 회사법 내에서는 그냥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한다면 활동적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비활동적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재산권. 그러니까 보이는 재산이 활동적 재산. 이제 이렇게 이제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은 이제 5번인데 1차 뉴딜과 2차 뉴딜은 준공공회사로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회사법 내 영역과 회사법 바깥의 영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논의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19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답은 4번인데 왜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아마 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 권리에 따르면 주주가 회사에 유연된 유일한 청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그리고 경영자 신의 의무 대상을 주주로 한정해서 안 된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죠? 대상을 확장해서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